안녕하세요. 레모니와 함께하는 4월 6일 정세 읽기. 우! 좀 웃어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웃어줘서. 그리고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뉴스는 보면 AI를 활용해서 우주 경쟁에 붙었다고 합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마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구글에서 많이 지금 빅테크 기업이 지금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아마존 회장이 CEO가 지은 마코 조 베이저스가 지은 만든 회사이고요. 똑같이 스페이스와 똑같이 우주선을 재활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보시면 기업에 현금이 쌓인다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큰 뉴스인 것 같고요. 작년에만 43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총 100조 100대 기업 이상이에요. 이게 지금 증여 현금이 늘어났다는 거면 기업들이 앞으로 보는 실적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금을 쌓아둬서 기업의 리스크에 대해서 방지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여러분 어떤 선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입학 선물로는 삼성전자 주식이라든지 하이닉스 전자의 주식을 주는 게 많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 19세 미만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19세 이상은 5천만 원 이상, 이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식을 줌으로 해서 지금 자녀 1인당 보유액이 보면 처음에는 2024년에는 600만 원 정도 했지만 2025년도에는 95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테크 수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재테크 수단을 많이 이용했다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부터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한 관심이 컸고요. 그 관심의 반증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시면 AI를 이용해서 수백 명의 데이터를 24시간 관찰을 할 수 있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기본적인 정보값밖에 지금 AI를 통해서 활용되지 않습니까?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이거밖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혈액을 통해서 말 수 있는 투머 마커라든지 사이로이드 마커라든지 여러 카디악 마커라든지 여러 가지 마커들이 있는데 그 마커들은 아무것도 지금 사실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마커까지 같이 협업이 된다면 그리고 환자 데이터가 어떠한 동일한 일정한 기준치를 가지고 동일할 수 있다면 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묻어줄 거고 엑스레이라든지 MRI도 물론 포함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넘어가서 환자 본인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지금 AI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관찰을 할 수 있고 위험 신호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진 데이터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환자 개인만은 되지 않아서 그거 먼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도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인이 지금 다음 뉴스를 보시면 미국이 군용기 수십 대를 동원해 조종사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24시간 만에 구했다고 하고요. 수십 대의 그 비행기가 그거 투입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600명 정도, 700명 정도의 인원이 특수 네이버실 같은 인원들이 투입돼서 한 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영화에서 보듯이 군인의 희생에 대해서 엄청난 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이 전쟁포로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면 협상에서 분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이 가진 이 한 명의 군인은 한 명의 군인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협상에서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방금 속보를 보시면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통해서 협정을 맺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이란에서는 아니라고 하고요. 트럼프는 맞다고 하는데 어제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그거 뭐지 이란에 대해서
F 욕을 하고 뭐 이선 나쁜 놈들이라 하고 막 여러 가지 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 대통령이 함으로 하면 최소한의 어느 거 정도의 그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또 레모니가 지금 점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는 기세이기 때문에 조금 템포를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한 척이 또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저께도 한 척이 통과했는데 오늘도 한 척이 통과하게 되어서 지금 일본이 이란과 협정을 맺어서 그런지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선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방과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되게 신중한 모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 같습니다. 중동산 선유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 유가 쇼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2.4% 정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화 때는 3% 이상대로 상승하고 있어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량을 줄여가지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유동량을 낮추면 물가가 자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를 너무 올리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줄일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시면 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이제 뉴스가 떴는데요. 보통 다 웬만한 헤드라인들 보면 정원호 전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두 명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이가 의원 같은 경우는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네임밸류가 정원호 전 구청장만큼 되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땐 정원호 전에도 말씀드린 정원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훌륭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보여준 그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서 바라는 것은 사실 행정입니다. 얼마나 시장이 되었을 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무수석이 방송에 출연해서 7월까지 보유세 인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 안정화된다면 그렇고요.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보유세 인상을 노릴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시장에서 지금 장동혁 후보가 지금 이진숙 국회 그 전 방통위원장한테 국회에 쌓아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제가 봐도 국회의원보다는 대구시장이 낫지 않겠습니까? 대구시장 함으로써 행정력을 키워서 많은 행정력을 통해서 자기는 대통령까지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뒤에는 태극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애국 부대가 있어가지고 어떤 정치인이 크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지지를 받는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진숙 같은 경우는 지지 세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떠나서요. 정치인이라면 세력을 확보한 게 많지만 이진숙이 가진 이 태극기 부대가 얼마나 더 큰 역할을 해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시면 지금 중국 업체가 미국이 중동작전을 펼친 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미국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방백서도 그렇고 국방력 전략들이 다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인물들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쭉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프로토콜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게 되면 나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미국과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을 자기 나라로 복속시키려는 엄청난 큰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점점 제가 걱정되는 건 트럼프가 그 여지를 마련해주면 안 되는데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그 여지를 지금 계속 마련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내년 국방비 예산을 40% 증액한 2,200조 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후에 최대 규모의 증액이고요. 과연 의회에서 이게 승인될지는 사실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늘게 되면 미국이 안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빛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게 되면 다른 쪽 복지 예산이 제일 만만한 게 사실 복지 예산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삭감을 하게 되면 미국이 과연 어떻게 될지 사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는 되게 저는 합리적이고 되게 민주적인 나라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 나라의 합리성과 민주성이 많이 훼손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거의 힘에 의한 외교와 힘에 의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1월 달에는 42%, 지금 3월 달에는 36%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 큰 뉴스가 뭐냐면 카드론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9월에는 1조 3천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6년 2월에는 1조 5천억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용점수가 얼마이고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신용점수가 좋고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대출금리가 쌉니다. 대출금리가 싸고 대출할 수 있는 금액 대한 높습니다. DSR 기준으로 해서 자기 뭐 소득 대비해가지고 기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왜냐면 연봉이 높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반대로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DSR도 낮고 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도 낮고기 때문에 엄청난 금리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봐야 뭐 500만 원 미만의 돈밖에 못 받는 것 같습니다. 500만 원 미만의 돈이 작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급하게 필요할 돈이 사실 1000단일 건데 이제 500만 원이라면 너무 이제 작은 단위 돈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므로 해서 지금 사실 손쉬운 게 신용카드가 있으면 카드론 대출은 아마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재정 견적성이 무너지게 되고 연체일 또한 20년 내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카드 업계가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카드회사, LG 카드회사라든지 신한카드회사 여러 회사가 무너진 걸 봤기 때문에 카드회사가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카드론에 대한 금리를 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도 많아지고 이 사람도 또 어려워지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좀 봤던 뉴스는 사실 재생에너지에서 관심이 많은데 이 노후화된 설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재생에너지가 도입된 지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지금 태양열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에 바람갭이 나오는 그 블라인더라든지 이게 블라인더가 보통 50m에서 80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브레이드가. 그래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새로 갈아야 되는데 그 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그냥 방치해 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이게 풍력을 받아가지고 방치하면서 산에 있다 보니까 큰 산불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노후 설비에 대한 재생에너지를 신규로 설치하는 건 좋지만 지금 깔린 노후화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를 보시면 삼성에서 상속세를 올해 완료한다고 합니다. 완료되는 재원들은 보면 배당을 중심으로 많이 하였다고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배당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배당이 많이 늘어나서 이 배당으로 다 12조나 되는 돈을 상속세를 냈다고 합니다. 유산은 26조를 물려줬다고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보시면 홍나희 여사님께서는 3조 1천억 원 정도 물려받으셨고 이재용 회장은 2조 9천억 정도, 그 다음에 이부진 회장은 2조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그 신서현 삼성물산 사장 같은 2조 4천억 정도 이 상속세를 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지금 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홍나희 여사가 많이 유산을 물려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홍나희 여사님께서 별세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대한 상속세도 엄청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뉴스는 사실 큰 게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사실 이 모든 뉴스의 중심이 트럼프하고 이란입니다. 이게 어떻게 벌어질지 지금 9시 20분 기준에서 지금 오후 9시 20분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본장 11시 반에 열리는 본장에서 과연 오를지 안 오를지는 사실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이게 타코라고 하는 과연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지옥불을 맛볼 것인가 이 협정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